일본 극우 집안 출신, 일본계 미국인 실리콘밸리 구글 엔지니어. 한국을 뼛속까지 혐오하던 그녀.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한국 땅을 밟게 됩니다.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한국에서 그녀는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합니다. 그녀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뒤흔든 충격. 오랜 믿음은 산산조각 나고 굳게 닫혔던 마음은 열리기 시작합니다. 며칠 후 눈물로 얼룩진 편지 한 통.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녀를 변화시킨 한국의 충격적인 사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키라 스즈키. 미국에서는 에바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어요. 캘리포니아의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실리콘밸리, 그 중심에 있는 구글 본사에서 저는 꽤나 인정받는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죠. 하지만 이 화려한 도시의 불빛 속에서도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한국이라는 이름에 풀리지 않는 매듭이 따리를 틀고 있었어요. 그 매듭은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죠. 아버지는 전형적인 일본의 극우 성향을 가진 분이셨어요. 손이라는 거대한 전자제품 제국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고 꽤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던 분이셨죠. 아버지는 일본의 기술력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셨고 그 자부심은 때때로 한국에 대한 비뚤어진 시선으로 이어지곤 했어요. 어린 시절, 저는 아버지 무릎에 앉아 TV를 보며 자랐어요. 한국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아버지는 혀를 차며 말씀하셨죠. 저것 봐라. 또 일본 기술을 베껴갔구나. 한국인들은 게으르고 거짓말쟁이들이야. 우리 일본이 아니었다면 저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다. 그 말들은 마치 뜨거운 낙인처럼 제 어린 마음속에 새겨졌어요. 한국은 일본보다 뒤떨어지고 위험하며 믿을 수 없는 나라라는 생각이 제 안에서 뿌리를 내렸죠. 마치 영원히 풀리지 않을 엉킨 실타래처럼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그날은 유난히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프로젝트 마무리에 매달렸어요.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 키보드를 두드리다 문득 밀려오는 피로감에 잠시 숨을 돌리기로 했죠. 유튜브를 켠 건 단순한 습관이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유튜브 알고리즘은 저를 묘한 영상으로 이끌었어요. 그 영상은 마치 오랜 시간 굳게 닫혀있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열쇠와도 같았죠. 영상 속 한국은 제가 알던 아버지의 말 속에 갇혀있던 한국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그곳은 첨단 기술의 빛으로 반짝이는 역동적이고 살아 숨쉬는 마치 미래 도시와도 같은 곳이었죠. 그 영상은 제게 속삭이는 듯 했어요. 이제 내 안에 오래된 편견을 깨고 진실을 마주할 때가 되었다라고요. 그 속삭임은 제 마음속 깊은 곳, 잊고 지냈던 호기심과 탐구심을 흔들어 깨웠어요.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화산이 폭발을 준비하듯 제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늦은 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몸을 던졌어요. 하지만 쉽사리 잠이 오지 않았죠. 머릿속은 온통 낮에 보았던 영상 속 한국의 이미지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마치 꿈을 꾸듯 저는 다시 한번 그 영상을 찾아 나섰어요. 평소처럼 IT 기술 관련 영상을 검색하던 중 유튜브 알고리즘은 마치 저를 기다렸다는 듯이 한국, IT 강국에 숨겨진 비밀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제 눈앞에 띄웠어요. 썸네일 속에는 현란한 빛을 내뿜는 반도체 공장과 미래 도시를 연상시키는 서울의 야경이 담겨 있었죠. 그 이미지는 마치 자석처럼 저를 끌어당겼어요. 망설임 없이 영상을 클릭했죠. 영상은 마치 잘 짜인 SF 영화의 한 장면처럼 시작되었어요. 먼지 한 톨조차 허용되지 않을 것 같은 완벽하게 통제된 반도체 공장 내부가 눈앞에 펼쳐졌죠. 그곳은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마치 거대한 심장처럼 끊임없이 움직이는 살아있는 유기체와도 같았어요. 고도로 숙련된 엔지니어들은 하얀 방진복을 입고 마치 정밀한 수술을 집도하는 외과 의사처럼 섬세한 손길로 장비를 다루고 있었어요. 그들의 움직임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했고 그들의 눈빛은 날카로운 매의 눈처럼 빛났죠. 그들 옆에는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정밀 로봇들이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어요. 인간과 로봇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마치 완벽한 하나의 팀처럼 움직였죠. 그 모습은 단순한 협업을 넘어선 마치 아름다운 교향곡을 연주하는 오케스트라와도 같았어요. 다음 장면은 마치 미래 도시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서울 강남의 밤거리였어요. 화려한 네온사인 불빛 아래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차들이 유유히 도로를 질주하고 있었죠. 아직 완벽하게 인간을 대체할 수준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게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복잡하게 얽힌 도로 위에서 그들은 마치 노련한 운전자처럼 신호등의 변화를 감지하고 보행자의 움직임을 예측하며 부드럽게 차선을 변경했죠. 그 모습은 마치 잘 훈련된 무용수들의 군무를 보는 듯 했어요. 영상은 계속해서 한국의 놀라운 기술들을 보여주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AI 기반 의료 영상 분석 시스템이었죠. 마치 숙련된 의사의 눈과 뇌를 그대로 복제한 듯한 이 시스템은 엑스레이, CT, MRI 등 다양한 의료 영상을 순식간에 분석했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이상 징후까지도 놓치지 않고 의심되는 병변을 정확하게 표시해 주었죠. 이 시스템은 단순히 의사의 업무를 덜어주는 보조도구가 아니었어요. 마치 경험 많은 동료 의사처럼 의사의 진단을 돕고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든든한 조력자였죠. 마지막으로 영상은 오지 통신망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시티 플랫폼을 소개했어요. 스마트폰 앱 하나로 도시의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는 세상이었죠. 실시간 교통정보는 물론 공공 와이파이, 스마트, 가로등, 지능형 CCTV까지 도시의 모든 기능이 손안에서 펼쳐졌어요. 이 플랫폼은 단순히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도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어요. 마치 거대한 신경망처럼 도시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끊임없이 정보를 주고받으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죠. 영상을 보는 내내 저는 깊은 혼란에 빠졌어요. 마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었죠.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한국은 도대체 뭐였지? 라는 질문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맴돌았어요. 영상 아래 댓글 창에는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찬사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는 일본은 이제 혁신에서 뒤처지고 있다라는 자조 섞인 일본어 댓글들이 눈에 띄었어요. 그 댓글들을 보는 순간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질투심, 불안감, 그리고 어쩌면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패배감까지. 아버지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마치 제 자신의 일부를 부정하는 것과 같았어요.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너무나 명백했고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죠. 마치 짙은 안개 속에서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이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동시에 제 안에서 묘한 설렘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마치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는 탐험가가 된 듯한 기분이었죠. 이 모든 혼란과 설렘이 저를 한국으로 이끌 운명의 시작이었을까요? 마음속에 피어오른 혼란의 불꽃이 채 가라앉기도 전 회사 게시판에 올라온 공지 하나가 제 심장을 쿵 하고 내려앉게 만들었어요. 마치 잘 조율된 오케스트라의 불협화음처럼 그 공지는 제 평온했던 일상의 균열을 일으켰죠. 바로 한국지사로의 발령 명령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마치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에 휩쓸리는 작은 나뭇잎과도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아버지의 격렬한 반대가 귓가에 맴도는 듯 했어요. 아버지는 제가 한국지사 발령 소식을 듣자마자 마치 화산이 폭발하듯 분노하셨죠. 절대 안 된다. 거긴 위험한 곳이야. 내가 그곳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불안, 그리고 오랜 세월 굳어진 불신이 뒤섞여 있었어요. 아버지는 한국을 마치 맹수가 우글거리는 정글처럼 여기시는 듯 했어요. 저는 아버지의 걱정을 이해했지만 동시에 제 안에서 끓어오르는 호기심과 도전의식을 억누를 수 없었어요. 유튜브 영상 속에서 보았던 그 눈부신 한국의 모습이 과연 아버지의 말처럼 허상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진실인지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마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나방처럼 저는 그 빛을 향해 날아가고 싶은 강렬한 욕망에 사로잡혔죠. 아버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국행을 결심했어요. 마치 거대한 자석이 저를 한국으로 끌어당기는 듯한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의 힘을 느꼈죠. 한국으로 떠나기 전 저는 마음속에 맴도는 불안감과 설렘을 안고 대학 시절 저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던 제임스 윌슨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교수님은 국제정치학 분야의 권위자였고 특히 한국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역동적인 기술 발전에 대해 열정적으로 강의하셨던 분이었죠. 교수님의 연구실은 여전히 책과 논문들로 가득 차 있었고 은은한 커피 향이 코끝을 간지럽혔어요. 그 익숙한 분위기 속에서 저는 교수님께 제 고민을 털어놓았죠.
교수님은 제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주셨어요. 그리고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죠. 한국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하는 나라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상상 그 이상의 것을 경험하고 배우게 될 겁니다. 교수님의 말씀은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제 마음속에 깊은 파문을 일으켰어요. 그 파문은 불안감을 잠재우고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죠. 교수님은 제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최근의 기술 발전 동향에 대한 책들을 추천해 주셨어요. 저는 그 책들을 마치 보물처럼 소중하게 품에 안고 연구실을 나섰죠. 교수님의 격려는 마치 험난한 항해를 앞둔 배의 돛에 불어오는 순풍과도 같았어요. 그 순풍은 저를 미지의 세계, 한국으로 힘차게 나아가게 할 원동력이 되어 주었죠.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을 때 저는 마치 새로운 세상을 탐험하는 탐험가가 된 듯한 기분이었어요. 제 앞에는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알 수 없었지만 두려움보다는 설렘과 기대감이 더 컸죠.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낯선 공기가 저를 감쌌어요. 한국의 공기는 캘리포니아의 건조한 공기와는 달리 습하고 무거운 느낌이었죠. 마치 낯선 세상에 첫 발을 내딛는 이방인처럼 저는 어색함과 긴장감 속에서 입국 심사대를 통과했어요. 공항 밖으로 나오자 화려한 도시의 불빛과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죠. 그 풍경은 마치 거대한 벌집처럼 활기차고 역동적이었어요. 구글 한국지사에서의 첫날, 저는 마치 새로운 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처럼 잔뜩 긴장한 채로 사무실에 들어섰어요. 낯선 얼굴들, 낯선 언어, 낯선 환경. 모든 것이 저에게는 도전이었죠. 하지만 그곳에서 저는 운명처럼 박지수 팀장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녀는 AI 및 머신러닝 팀을 이끄는 리더였는데 첫인상부터 범상치 않은 아우라를 풍기고 있었죠. 그녀의 눈빛은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고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청아했어요. 팀장님은 제가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마치 친언니처럼 세심하게 저를 챙겨주셨어요. 한국 문화와 회사 생활에 대한 조언은 물론이고 퇴근 후에는 저를 데리고 서울 곳곳의 맛집을 탐방하며 한국의 맛과 멋을 알려주셨죠. 그녀와 함께 있으면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마치 오랜 친구와 함께 있는 듯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저를 놀라게 한 것은 팀장님을 통해 직접 경험하게 된 한국의 발전된 IT 인프라였어요. 구글 한국지사는 마치 미래에서 온 듯한 최첨단 기술의 집합체였죠. 모든 것이 디지털화, 네트워크화 되어 있었어요. 회의실에는 홀로그램 디스플레이가 설치되어 있었고 사무실 곳곳에는 AI 기반 스마트 기기들이 배치되어 있었죠. 가장 놀라웠던 것은 오지 통신의 속도였어요. 캘리포니아에서도 오지를 사용해봤지만 한국의 오지는 차원이 달랐죠. 지하철에서도 끊김없이 고화질 영상 통화가 가능했고 대용량 파일도 순식간에 다운로드 할 수 있었어요. 마치 SF 영화 속에서나 보던 장면이 현실에서 펼쳐지는 듯 했죠.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도 놀라웠어요. 은행 업무, 쇼핑, 음식 배달은 물론이고 회사 시스템 접속, 자료 공유, 화상 회의까지 모든 것이 스마트폰 앱 하나로 가능했죠. 마치 마법 지팡이를 휘두르는 것처럼 손가락 하나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기분이었어요. AI 기반 협업 도구들은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해 주었어요. 회의 내용을 자동으로 요약해주고 필요한 정보를 찾아주고 심지어는 다음에 해야 할 일까지 추천해주는 이 똑똑한 비서는 마치 제 머릿속을 들여다보고 있는 듯 했어요. 팀장님은 저에게 한국의 IT 기술이 단순히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약자를 돕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인공지능 돌봄 로봇은 마치 따뜻한 마음을 가진 간병인과 같았고 청각 장애인을 위한 실시간 자막 및 수어 통역 서비스는 마치 소통의 장벽을 허무는 마법과도 같았죠. 시각 장애인을 위한 길 안내 및 사물 인식 앱은 마치 그들의 눈이 되어주는 든든한 친구와도 같았어요. 한국은 IT 기술을 통해 더 따뜻하고 더 평등하고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었죠. 제가 예전에 유튜브 영상에서 보았던 그 놀라운 기술들은 단순한 홍보 영상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현재이자 미래였던 거예요. 마치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화산이 깨어나듯 제 안에서는 한국에 대한 경외심과 존경심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마치 잔잔한 호수 위에 떠있는 연꽃처럼 평화롭고 아름다웠어요. 새로운 기술들을 배우고 동료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하루하루 보람찬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그 평화로운 호수 아래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산처럼 아버지라는 이름의 불안 요소가 잠재해 있었어요. 아버지는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전화를 걸어오셨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불안, 그리고 깊은 불신이 뒤섞여 있었죠. 한국은 위험한 곳이다. 그곳 사람들을 믿어서는 안 된다. 당장 돌아오너라. 아버지는 마치 악몽을 꾸는 사람처럼 끊임없이 같은 말을 반복하셨어요. 저는 아버지의 걱정을 이해했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완고함에 답답함을 느꼈어요. 제가 한국에서 경험하고 있는 놀라운 변화와 발전, 그리고 따뜻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아버지는 귀를 닫고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하셨죠. 마치 오래된 성벽처럼 아버지의 편견은 굳건했고 제 말은 그 성벽에 부딪혀 메아리조차 남기지 못하고 흩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아버지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격앙되어 있었고 떨리고 있었죠. 내가 곧 한국에 가겠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방문 소식은 마치 맑은 하늘에 갑자기 들이운 먹구름과도 같았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죠. 아버지가 한국에 오셔서 어떤 일을 벌이실지 도무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마치 폭풍 전야처럼 불안과 긴장감이 제 마음을 짓눌렀어요. 며칠 후 아버지가 한국에 도착하셨어요. 공항에서 아버지를 만났을 때 저는 아버지의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는 평소보다 훨씬 더 수척해 보이셨고 눈빛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죠.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아버지는 긴장과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아버지에게 한국의 발전된 모습과 제가 경험한 긍정적인 변화들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제 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셨죠. 아버지는 이미 자신의 생각 속에 갇혀 있었고 그 어떤 진실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듯 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제 우려는 현실이 되었어요. 아버지는 한국 IT 기업의 기술을 빼돌리려는 스파이 행위를 하다가 발각되었고 저는 그 공범으로 몰리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죠. 마치 벼락을 맞은 듯 저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어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온몸이 떨려왔고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제 안에서 소용돌이쳤죠. 한국에 대한 아버지의 그릇된 편견이 결국 이런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마치 깊은 수렁에 빠진 것처럼 저는 절망과 좌절감에 휩싸였죠. 하지만 저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어요. 제 안에 남아있는 한 가닥 희망의 불씨를 살려 이 억울한 누명을 벗고 진실을 밝혀야만 했죠. 마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것처럼 저는 박지수 팀장님께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팀장님은 제 이야기를 침착하게 들어주셨어요. 그리고는 저를 믿는다는 따뜻한 눈빛으로 격려해 주셨죠. 팀장님의 믿음은 마치 얼어붙은 제 마음을 녹이는 따뜻한 햇살과도 같았어요. 팀장님은 저를 위해 발 벗고 나서 주셨어요. 그녀는 회사의 보안팀과 협력하여 아버지의 스파이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기 시작했죠. 저는 팀장님과 함께 제가 가진 IT 기술 지식을 총동원하여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싸움에 나섰어요. 마치 탐정이 된 것처럼 우리는 CCTV 영상 분석, 데이터 복구, 네트워크 로그 분석 등 다양한 기술들을 활용하여 아버지의 행적을 추적했죠. 다행히 구글 한국지사의 보안 시스템은 철저했고 아버지의 모든 행동은 마치 거울처럼 기록되어 있었어요. CCTV 영상 분석 결과 아버지가 회사, 기밀 정보를 빼돌리는 장면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생생하게 포착되었어요. 아버지는 회의실에 몰래 들어가 USB 메모리에 중요한 기술 자료들을 복사하고 있었죠. 그 모습은 마치 범죄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 했어요. 데이터 복구 기술을 통해 아버지가 삭제한 이메일과 파일들도 복원할 수 있었어요. 복원된 자료들은 아버지가 한국 IT 기업의 기술을 빼돌려 일본의 경쟁사에 넘기려 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었죠. 마치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 진실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어요. 아버지는 더 이상 자신의 잘못을 부인할 수 없었죠. 아버지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것이었는지 깨달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셨죠. 아버지의 눈에는 후회와 죄책감,
그리고 한국에 대한 깊은 오해가 풀린 듯한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아버지는 오랜 세월 자신을 옭아매고 있던 편견의 사슬에서 벗어나 비로소 진실을 마주하게 된 것이죠. 저는 이 사건을 통해 IT 기술이 단순히 편리함을 제공하는 도구를 넘어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을 밝히는 등대처럼 IT 기술은 제가 억울한 누명을 벗고 아버지의 잘못을 바로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이 경험은 제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저를 더욱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어요. 마치 폭풍우를 겪고 난 후 더욱 굳건해지는 나무처럼 저는 이 시련을 통해 더욱 강하고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었죠. 저는 망설임 없이 한국지사에 남기로 결정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조각을 찾은 퍼즐처럼 제 마음속 빈자리가 채워지는 느낌이었죠. 한국은 이제 저에게 단순한 근무지가 아니었어요. 제 삶의 새로운 터전이자 꿈을 펼칠 수 있는 무대였죠. 이곳에서 저는 한국의 발전된 기술과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었어요. 마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추는 등대처럼 저는 기술을 통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싶었죠.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마치 낯선 행성에 불시착한 외계인과도 같았어요.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고 때로는 두렵기도 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한국의 매력에 점점 빠져들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저에게 낯설고 위험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제2의 고향, 마음의 안식처가 되었죠. 이곳에서 저는 진정한 혁신이 무엇인지, 따뜻한 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미래를 향한 끊임없는 열정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마치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한국은 제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죠. 한국의 기술 발전은 놀라웠어요. 제가 처음 유튜브 영상에서 보았던 그 모습들은 단순한 허상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끊임없이 혁신하고 발전하고 있었죠. 마치 쉼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한국의 기술은 매일매일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고 성장했어요. 저는 그 역동적인 흐름에 동참하여 제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죠. 한국에서 저는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최첨단 기술들을 배우고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하며 제 꿈을 현실로 만들어 나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를 가장 감동시킨 것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었어요. 바로 그 기술을 통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었죠. 팀장님을 비롯한 한국 동료들은 저에게 단순한 직장 동료 이상의 존재였어요. 그들은 저에게 한국 문화와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그들은 마치 가족처럼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고 저는 그들의 정과 배려 속에서 진정한 소속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주말이면 저는 동료들과 함께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을 찾아 여행을 떠나곤 했어요. 푸른 동해, 바다, 울창한 숲, 그리고 웅장한 산. 한국의 자연은 마치 한 폭의 수채화처럼 아름다웠죠. 그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저는 자연과 하나가 되는 평화로움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맛있는 한국 음식을 먹으며 웃음꽃을 피우는 시간은 제게 가장 소중한 추억으로 남았죠.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삶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저는 더 이상 성공과 명예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제 기술과 능력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고 싶어졌죠. 마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에게 등불을 비춰주듯 저는 기술을 통해 세상에 따뜻한 빛을 전하고 싶었어요. 제 이야기가 혹시라도 한국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름다움과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게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한국은 그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보석 중 하나죠. 한국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멋지고 발전된 나라이며 한국 사람들은 따뜻하고 정이 많아요. 혹시 저처럼 새로운 도전을 꿈꾸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한국으로 오세요. 한국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열어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겁니다. 저처럼 한국에서 새로운 꿈과 희망을 찾고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치 긴 항해를 마치고 마침내 고향에 도착한 배처럼 여러분도 한국에서 삶의 안식처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일본계 미국인 에바님의 감동적인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이 사연을 전해드리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오랜 시간 굳어진 편견이 한순간에 깨지는 경험,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하는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 에바님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성장 스토리를 넘어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특히 기술이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물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에바님이 한국에서 찾은 따뜻한 정과 끊임없는 혁신의 정신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이정표와 같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작은 변화의 씨앗을 심어주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에바님처럼 새로운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도전 정신을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주저하지 말고 그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아름다운 곳이니까요. 오늘 영상 정말 뭉클하고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은 제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해주셔서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서 전해드리는 감동적이고 유익한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참여가 세상을 바꾸는 작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어떤 놀라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될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더욱 알차고 감동적인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